자, 이번 시간은 13쪽에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보자 이거죠. 뭐 말 그대로 토지 거래를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으라는 얘기죠.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원래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공법 시간을 배우시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있었어 원래. 그래서 2016년까지는 부동산 공법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매년 한 문제, 어쩌다 한 번씩 두 문제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다가 2017년부터 이 과목으로 들어왔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와서 제가 2017년에 첫 강의를 했죠. 되게 힘들었죠,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공법쌤 강의도 듣고 또 공법쌤으로부터 기본서도 받고 그 내용도 받고 이렇게 해서 책도 만들고 또 강의 연습도 하고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공부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걸 이제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아, 토지만 허가를 받는구나. 그러면 건물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는 건물을 허가받는 건 없어요. 토지만 허가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거래를 허가받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 특이하게 소유권과 지상권이라고 표현해요. 좀 전에 배웠던, 전 시간까지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제. 이거는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거지. 지금 이 허가는 당연히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투기 이용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실수요 목적인 자들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예요. 투기로 이용되려면 소유권, 투기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 허가 받아야 되지. 근데 지상권은 왜 허가 받냐 이거죠.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서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목적인 거죠. 아무리 짧아도 10년이죠. 10년, 뭐 30년, 40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 땅인데 얘가 지상권 설정을 해요. 무한대로, 무제한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제한 가능합니다. 지상권 설정을 해놔. 그리고 이제 지상권이 허가 대상이 아니면 허가를 안 받겠지. 허가를 안 받고 지상권 설정을 해. 그럼 무제한으로 해놓고 그럼 사실상 땅 주인은 너인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너지만 사실상 소유자는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그 허가 기간이 있어. 기간. 허가구역에 지정 기간이 있는데 지정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그 대신 무상은 허가받지 않는다. 무상으로 투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증여 같은 거, 상속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라는 거지. 저질러 놓고 허가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걸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는 계약을 하고 6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허가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허가 받느냐 이것도 배우겠죠. 자, 이러한 구역을 지금부터 배우는 건데, 그럼 이 허가 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구역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느냐,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정권자와 그 다음에 첫 밑에 지정 대상 지역 두 가지를 보는 것이야. 자, 먼저 지정권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래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국장이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땐 국장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네. 여기는 경기도 일부 지역이네, 여기는 서울의 일부 지역이네.
그럼 이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의 일부 지역을 같이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어떤 게 언제겠어? 그렇지. 동일한 시도의 일부 지역일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겠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경기도를 하고 여기는 충청남도를 합시다. 충남. 경기도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는 평택시고요. 여기는 안성시예요. 안성시. 충남에 여기는 아산시. 여기는 이제 천안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택과 안성에 걸쳐서 지정한다. 그럼 누가 지정하겠어? 누구? 국장이요? 아니요. 경기도잖아, 둘 다. 둘 다 경기도니까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면 누가? 시도지사가. 그럼 이게 천안, 아산 여기를 걸쳐서 지정해도 누구? 또 시도지사, 충남도지사고 그럼 국장이 할 때는 이렇게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 이렇게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그때는 누구라? 국장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다 이거지. 대부분은 동일한 시도입니다. 대부분 동일한 시도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할 텐데 예외가 있어. 예외. 일단 박스 안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고 박스 위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땐 국장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 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다만 예외로서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 첫 번째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된다.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국가나 공공기관이다. 또 집가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상할 우려가 있다.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지라도 예외로서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어도 원칙은 누구고? 시도지사고 예외로서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지정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몇 년 이내로? 박스 위에 5년 이내로 한다. 5년으로 한다 하면 틀려요. 5년 이내. 5년 이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정해요. 지정하고 3년 돼 가는데 아직도 투기가 열풍이 불어요. 그러면 재지정해서 연장합니다. 연장. 또 3년이 안 됐을지라도 투기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지정 해제, 쪽 축소 지정, 면적을 축소해 지정하기도 그러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정권자가 누군지 알았어. 그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 어떤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지정 대상 지역은 일단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는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1, 2, 3, 4 넷 중에 요건을 하나 갖추면 허가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것 따로 아니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1번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개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어떤 단어가 포인트예요? 계획. 토지 이용의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 문제 내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은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없을지라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그로 인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뭐 되는 지역?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된다면 땅을 사람들이 막 살려고 그러겠죠. 네, 어떻게 내기도 하느냐?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OX, X. 아니 행위제한이 강화되는데 누가 땅 사요? 찬바람 불지. 네. 자, 세 번째,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심지어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다 포함합니다.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또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정의 외부 효과에 따라서 인근 지역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인정이란 단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 관계 행정기관장이 투기 우려 있다고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뭐하는 지역? 요청하는 지역까지다. 인정하는 지역, 요청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 단어만 눈에 딱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정권자. 동일한 시도한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인데 예외로 국장이 두 가지 조건 다 갖추면 지정할 수도 있다. 5년 이내, 5년으로가 아니라 이내 투기적 거래 성행, 집값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요건 중에 하나 갖추면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정권자와 지정 대상 지역을 봤으면 이제 지정의 절차를 배워야 되죠. 어떤 과정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느냐. 지정의 절차. 지정 절차를 공부합니다. 지정의 절차가 매우 시험에 잘 나온다. 매우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1번. 처음에 허가구역을 뭐 할 때?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심의만. 1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만 거치면 된다고.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 별거 없어. 지정할 땐 심의만 거쳐라. 그런데 그 괄호 안에 있는 건 좀 이따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이게 뭐냐면 재지정입니다. 재지정을 하려면 이 말이야. 재지정하려면 이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도 심의를 거치는데 그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데 시도지사 의견 듣는 경우는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재지정을 할 때는 뭘 먼저 듣고 의견을 먼저 듣고 뭘 해라. 심의를 거쳐라. 이 두 가지를 안 헷갈리면 됩니다. 지정할 땐 뭐만 거쳐라. 심의만 거쳐라. 지정할 때 의견 듣고 심의 거쳐라. 이러면 틀려. 지정할 땐 심의만 거치고 재지정할 때만 의심. 다시 재지정할 때만 뭐 하라고? 의심한다고. 다시 돌아볼 때만 의심하라 이거야. 재지정할 때만 의견 듣고 심의 거쳐라. 국장이 재지정할 땐 시도지사 의견 듣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고요.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땐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듣고 그다음에 시도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얘기예요. 됐어. 지정과 재지정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자 공고 통지. 그러면 이렇게 지정, 재지정을 했으면 그 내용을 뭐 하라고?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재지정한 내용을 뭐 하라고? 공고하라고. 이걸 다 공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정, 재지정을 했다.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라. 뭐 어떤 내용을 공고하라는 얘기냐.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되는데 첫 번째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최대 몇 년? 최대 5년, 5년 이내, 3년, 4년, 5년 공고해야지. 그럼 이거 비밀로 해? 당연한 얘기지. 외우지 말고요. 두 번째 허가구역의 토지,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그렇지. 어떤 동네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했는지 공고해야지. 그다음에 용도지역도 공고해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도 이제 공고해요. 그다음에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공고하고 공고.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라고 이따가 배우는데 예를 들어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인데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좁은 면적까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 정도는 투기 안 해도 돼. 투기 우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용도 지역별로 허가 면제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도 같이 공고하라 이거죠.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정기간, 그다음에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런 걸 공고해라. 이걸 공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재지정해서 뭐 했어?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아랫분들에게 쭉 알려줘야지. 통지를 해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 이어서 써 있는 말이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재지정을 했다. 그 내용을 뭐 했어? 공고했으면 이걸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주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해서 뭐 했으면? 공고했으면 그 내용을 국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박스 밑에 2번이. 국장은 이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 거쳐 시군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 시군구에게 통지해라 이거지.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통지하는 건 조금 버리장머리가 없죠. 근데 법조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게 누구예요? 그렇군요. 시장군수구청장이네. 시장군수구청장이 막둥이가 마무리를 해야 돼. 마무리하는데 뭘 하냐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지하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준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건 누구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시도지사가 하면 틀려요. 마무리는 막둥이가 하는 거야. 막둥이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라.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주는 이유는 이제 이따가 이제 허가 받겠죠. 허가 받으면 허가증 나오지. 허가증을 등기소에 내야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등기소장도 이 구역이 허가구역이라는 걸 알아야지. 됐습니다. 통지해주고 끝난 게 아니고 또 지체 없이 할 일이 7일 이상 또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7일 이상이야,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간이야, 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네. 7 이상 15일 간. 7 이상 15일 간. 이렇게 외워, 앞으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번 방향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7 이상 15일 간. 바꿔치기예요, 또. 7일 열람, 7일 이상 열람, 15일간 공고. 이게 아니에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7공주. 뭐라고요? 7공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7공주 있을 때 학교에 다 있었잖아. 왜 그래요? 있었잖아. 껌침대로 있었잖아요. 네, 7공주. 7공주는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해요. 다시. 7공주가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해요. 7공주는 15일간 열받아.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정 절차. 다시 해보죠. 지정 절차.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 뭐만 거쳐라? 심의만 거쳐라. 재지정할 때는 의견도 끝심의 거쳐라. 이렇게 재지정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뭐 해라? 공고해야지. 공고해야 되고 국장은 시도지사 거쳐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군구에 통지하고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누가? 시군구가 지체 없이 등기수령 통지 7공주 열받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 7공주 15일간 열받아. 7공주 15일간 열받아. 자, 그런데 이제 지정 해제.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똑같다. 뭐랑 똑같냐? 지정 절차와 같다. 지정 절차와 해제 축소 절차가 같다는 걸 하나 더 주심해야 됩니다. 자, 맨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다시 올라가면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려 했잖아요. 해제할 때, 축소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X. 해제, 축소할 때도 뭘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돼. 다만 재지정할 때는 의심하라고 했던 거죠. 그것만 의심하는 거고 지정, 해제, 축소 다 뭐 해야 돼? 심의 거쳐야 돼. 그 다음에 양거로 2번 통지, 공고 통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 해제, 축소 다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아래 내용을 공고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국장은 해제, 지정, 해제, 축소 내용을 전부 다 시도지사 거쳐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 시도지사에 통지해라. 그리고 지정, 해제, 축소 내용을 통지받은 누구는 시군구는 지체 없이 등기소정 통지하고 7공주 15일간 열받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 해제 절차, 축소 지정 절차는 같고 재지정은 의견 하나 듣는 거 빼곤 또 다 같다. 지정, 해제, 축소는 이게 다 같고 재지정은 의견 듣고 심의 듣고 나머지 같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좀 복잡합니다. 처음엔 좀 복잡한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자, 반가로 3번 공고 열람 했고요. 뒤로 가십니다. 뒤로 가시면 허가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정 효과는 언제 생기느냐?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을 공고했으면 이날부터 얼마 후?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5일까지는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이 말이죠. 왜냐하면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바로 허가를 받는다면 너 뭐 알았나? 그럴 줄? 이거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 좀 여유를 좀 주자.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는 거죠.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했으면 그날부터 5일 후 6일째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자 이거지. 그때까지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 공고 5일 후, 공고하고 5일 후인데 이 공고는 여기 있는 공고를 말하는 거냐고, 여기 있는 공고를 말하는 거냐고. 찍어봐요. 지정권자가 공고하는 때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때다. 찍어봐요. 언제? 지정권자 시군구. 지정권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끌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죠. 세상 사람들 다 알죠. 허가 안 받으려고 다 계약하겠죠.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뭐 했어? 심의 거쳤어.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고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바로 5일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다. 동그라미 2번. 근데 재지정, 축소지정, 해제. 자, 지정기간,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재지정. 또 지정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 발생한다. 이건 뜸들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재지정이다. 재지정한다면 지정기간이 끝납니다. 3년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지정을 공고했습니다. 공고했고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면 5일 동안 허가를 안 받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재지정, 해제, 축소는 그 공고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정은 얼마 후? 지정은 5일 후. 해제 축소 재지정. 해제 축소 지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해제 축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 축소하여야 한다. 그건 꼭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돼. 그리고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데 왜 할까 말까 고민해야 돼. 꼭 해야지. 그렇죠. 꼭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금 뭘 공부했어요? 지정 절차 공부한 거죠.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5년 이내 지정기간 대상지역 그리고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지정은 심의만, 재지정은 의심, 지정, 재지정, 해제, 축소 전부 다 지체 없이 공고. 통지. 마지막 시공고는 지체 없이 통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 그리고 효과.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 해제, 축소, 재지정은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 발생. 끝. 그래서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와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죠. A 땅은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이고 B가 취득하는 계약을 한다. 이 계약은 당연히 어떤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 그리고 유상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예약도 허가받는다고 배울 거예요. 예약이라는 건 가등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B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구에게 허가를 신청하느냐 이거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제 시정군수구청장이 나오기 시작해. 시정군수구청장이 바로 허가관청이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요? 허가관청.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했지. 신고관청. 여기는 허가관청. 허가니까 허가관청이지. 똑같은 시군구인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는 둘이 공동으로 해야 될까? 매수인이 단독으로 할까? 둘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걸 봅니다. 지금부터. 자,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자, 2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데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약은 포함한다. 이걸 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소유권, 지상권은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라. 별거 없어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 허가 받아라. 허가받은 걸 변경하고자 할 때도 공동 허가 받아라 이거지. 밑에 이제 허가 대상. 자, 소유권, 지상권이니까 매매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교환입니다. 교환 계약을 주의하신다. 교환 계약. 여러분, 교환 계약도 뭐예요?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잖아. 교환도 허가 대상이다. 매매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소유권 들어가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예약도 포함이기 때문에 가등기 들어간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청권, 보전, 가등기 다 들어갑니다.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다 들어간다. 허가 대상 아닌 거. 제가 아까 그랬죠.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는다고. 건물은 허가 X.
그다음에 지상권하고 비슷한 단어를 낼 수도 있죠.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건 다 X로 풀고요.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증여는 왜 안 받아? 유상일 때만 해가 본다고 그랬죠. 이게 증여는 X 주의하시고. 근데 민법에서 이거 배우죠. 부담부 증여 이런 거 배워요. 나중에 허가 5로 배워요. 부담부 증여는 사실상 유상이죠. 유상. 내가 대출 받은 게 있다. 대출 받은 거랑 같이 이제 증여하는 거죠. 이걸 허가를 안 받는다면 가라로 대출을 받겠죠. 사실상 돈은 많은데 일부러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같이 증여해. 매수자가 이제 바로 갚아버리면 되죠. 갚아버리면 사실상 이건 매매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야. 그냥 증여는 아니야. 상속도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경매. 경매 조심한다. 교환은 온데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데 이제 오른쪽 양가로 3번. 허가 신청서에는 이제 뭘 적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까지 첨부해서 토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라. 그럼 허가 신청서에 뭘 적느냐 이거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미루지 마세요. 당사자 성명, 주소 당연하지. 당연하고.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도 신고 신청서에 써야 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임목 이런 거 있는지도 써내고 또 이전이거나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라는 것은 뭘 쓰라고?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이걸 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 예정 금액. 왜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동을 허가를 받잖아요. 예정 금액 표현하는 거고 밑에 밀주친 거 두 가지 말면 돼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취득해서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라는 걸 써내야 돼요. 좀 이따가 우리 허가 기준 배워요. 이럴 때 허가 내준다 이게 적혀 있어요. 이럴 때만 허가 내준다. 그 중에 하나 적어내야 돼요. 적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인이야. 농업인인데 이 허가구에 관해서 농업을 하고 싶어 라고 허가 신청 써대면 허가 내줘야 돼 안 내줘야지? 당연히 내줘야지. 내줘야죠. 이게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써내야 되거지.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써내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잖아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 우려가 있으니 자금 조달 계획을 써내라. 이게 바로 우리 전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배웠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내라고 그랬죠. 언제?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이고 3억 이상일 때만 이렇게 투기가 우려되는 동네는 다 이걸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써내라. 별도 서식도 있어요. 이거.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서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서식도 이걸 다 내야 돼요. 내야 돼. 자,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뭘 받았어? 허가 신청서를 받았어.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당연히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좀 이따 확인하겠지.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이제 처분을 해야 되겠죠. 허가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이자에게 이제 허가를 해줄 거냐, 아니면 불허가를 해줄 거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봅니다. 일단 읽고 적어드릴게요.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하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법이 있다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다는 거죠. 그 법률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 신청받아서 15일 안에 처분하게 돼 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은 15일이에요. 15일인데 그 밑에 대통령령에는
15일이라고 또 명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그래도 맞고 어떻게도 맞고 15일 이내에 그래도 맞다고. 이게 다 맞다고 이게.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그래도 맞고 15일 이내에 그래도 맞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공무원이 하고 그자에게 뭘 주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라. 다만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처리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알려라. 이 말은 이제 선매 대상이라면 선매 대상임을 15일 안에 알려라 이 말이지.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15일 민원 처리 기간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셋 중에 하나 해준다 이건 얘기야. 그럼 이제 선매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 단어는 저 뒤에 가면 따로 있습니다만 미리 알려드리면 먼저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A 땅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A 땅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니까 공익사업용 토지인 거야. 앞으로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인 거예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제 AB한테 그러는 거죠. A한테 당신 땅은 앞으로 어차피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다. 그러니까 B한테 팔지 말고 우리가 국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연결해 줄 테니 이쪽이 먼저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예요. 해보실래요? 라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선매 대상이다 라고 통지가 들어가잖아요. 통지가 들어가면 A는 반드시 선매 협의 절차에 응해야 됩니다. 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할 수 없고 선매 대상 통지라면 반드시 선매 절차에 돌입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꼭 나중에 꼭 협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팔아 그러면 선매 협의가 안 된 거죠. 안 되면 그때는 다시 시공군은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았고 민원 처리 기간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허가증 주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거나 선매 대상이면 선매 대상임을 알려줘라. 근데 선매 대상임이 들어가면 선매 협의에 꼭 절차에 응해야 된다. 근데 선매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시공군은 다시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라고 이 선매 단원감은 이따 따로 나와요. 다음 시간에 따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도 알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도 알아야 돼. 허가 신청서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 받고 15일 안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가라 4번, 허가 의제는 뭔가?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었다. 공무원이 지금 정신이 없네. 셋 중에 하나를 안 해줬다고 15일 안에. 내일 모레 시집 가는데 시갈 준비하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못했어요. 셋 중에 하나를 못 해줬다.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끝난 날 이러면 안 됩니다.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뭐가 있는 걸 본다?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미처리 되면 이렇게 미처리가 되면 뭐가 있는 걸 본다?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러니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이제 15쪽 가보면 그럼 뭐냐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건 뭐예요?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 허가 기준을 지금부터 배우자는 얘기예요. 허가 기준. 처음에 이제 허가 기준 면적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 표 안에 들어있는 면적 이하는 허가를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숫자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외의 지역이 있다. 도시지역 외라면 어디예요? 관농자지. 관농자. 여러분 이거 공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아직 다 안 외웠죠.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농자라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관농자라고 이해하시라고.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럼 도시지역은 또 네 개로 나뉘죠. 주상공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 그다음에 이제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외에는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따지지 않고 지목으로 따져요. 지목으로 따져서 기타 지목이냐, 농지냐, 또 임야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면적을 다 외워야 되는데 주거지역은 얼마라고? 180 제곱미터 이하는 지금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80을 초과할 때 허가 받으라는 얘기죠. 숫자 외우셔야 돼. 주거 18. 좀 욕 같긴 하죠. 주거 18 이렇게 외워요. 자, 주거 18. 주거는 18이다.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혼자 하세요. 혼자. 식구들한테 하지 말고 주거 18. 주거는 18이다. 180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상업지역은 200이네.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말으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쌍둥이 둘. 쌍둥이는 몇 명? 2명. 상업지역은 200. 쌍둥이 둘. 자,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를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고. 공업지역은 이제 공장이죠, 공장. 공장 굴뚝이 3개 있는데 두 군데에서 연기가 나고 여기는 막혀 있어요. 660. 공업지역은 660. 공장 연기 폴폴 660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고 100 초과는 허가 받으라고.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해. 뭐라고요? 나무가 뭐? 빽빽해서 빽.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집니다. 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덕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지역은 얼마 이하에는 9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제일 강화되어 있네요. 녹지는 빽인데 녹지에서 조금 미달되면 빽 90 이렇게 합니다. 다시 180, 200, 660 그다음에 녹지는 빽 조금 미달되면 9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90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져요. 그다음에 도시지역 외에서는 농지를 먼저 외워. 농지를 먼저 외우세요.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어떻게 외우냐면 노옹지 노옹지 농지는 500 이렇게 외워요. 농지는 500. 농지 500인데 임야는 1000이네. 왜냐하면 1000 초과할 때 허가받으라는 건 아무래도 임야가 투기가 덜 우려되죠. 농지보다는. 그래서 2배. 그다음 기타 지목은 250 이하는 허가받지 말아라. 초과할 때 허가받으라. 기타라면은 지목이 대 같은 거죠. 대나 뭐 주차장 용지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잡종지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농지 임야보다는 투기가 더 우려되죠. 우려되니까 250 이하, 250 초과 받으라 이거죠. 네. 이렇게 하면 다 외워집니다. 벌써 다 외웠네. 자, 표 밑에 읽어볼게요. 표 밑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고, 공고했으면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인데 200인데 이 동네는 뭐 투기 광풍이 불어. 그래서 10%, 2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적은 허가구역인데 좀
좀 덜 투기가 우려되네. 완화해서 300% 600 초과를 허가받아라 이런 식으로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다음 시간에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허가 기준 면적을 배웠고 구체적으로 허가 기준 어떤 때 허가 내주냐 이거 쭉 공부한 다음에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취득하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 쭉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